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3월 FOMC 이후 시장은 반등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조정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짓눌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봄에는 좀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 기술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이슈들 속에서도 기술적으로 반등의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비교적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미국보다 먼저 내렸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내려서 다른 나라보다 낙폭이 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내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게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코스닥 지수는 5.1%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0.5% 상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 중국 3.5,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4.7, 홍콩은 마이너스 10.3, 독일 마이너스 3, 미국 S&P 500은 마이너스 2.0%로 우리나라 증시 먼저 내렸기 때문에 악재에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대응 방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수 2600선을 바닥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월 말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 이후에 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약 2개월 동안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하락쯤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한번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과매도 국면에 있었고 그것이 바닥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등 이후에 지금도 RSI 기준으로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과매도 영역에서는 벗어나서 아래쪽에 머물고 있고 지금 위쪽으로 상방으로 방향을 찾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시그널선 위에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바닥 라인을 2600선 정도로 잡고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큰 관점, 주봉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 주봉 120선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요. 특히 RSI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과매도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주봉 RSI가 과매도 영역에 있었을 때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도 RSI 과매도 영역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도 RSI 과매도 영역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2021년 11월에도 이렇게 RSI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면서 이때가 거의 바닥이었고 12월 달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에도 과매도 영역에서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2월과 3월에도 여전히 과매도 영역에 다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과매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빠지기보다는 이 과매도 영역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현재 월봉 RSI가 과매도 영역에 이제 막 진입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월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과매도가 해소된 상태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비슷한 지수 수준이 유지된다면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채로 마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월봉상으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을 때가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3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2019년 말에 월봉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이후에 진바닥이었고 반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2020년에도 월봉 과매도에 진입하고 나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봉 과매도에 진입했다는 거는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떨어지더라도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또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뭐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또 주구장창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2020년은 조금 예외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이전 사례인 2019년을 보면은 자 반등이 나왔지만 또 이 전고점 부분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흘러내리면서 또 한 차례 하락 조정을 겪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외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와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그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트를 제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지난 1월에 한번 소개를 했던 건데요. 자 주봉 차트 상에서 공포 탐욕 지수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나. 자 탐욕 지수가 낮을수록 사람들이 시장 회피 심리가 강하다, 즉 바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탐욕 지수가 높을 때는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치는 1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12를 가리키고 있는데, 과거에 진바닥을 형성했을 때, 자 2019년 말에 바닥 찍고 상승했을 때, 그리고 팬데믹 때 이렇게 바닥 찍고 상승했을 때 공포 탐욕 지수 주봉 기준으로 보니까 이때는 둘 다 10을 찍었다는 거죠. 10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선으로 10과 80을 설정해 놓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20 이하 또는 30 이하면은 굉장히 과매도 영역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저는 여기서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으로 10을 찍으면은, 과거에 주봉에서 10을 찍었다면은 진바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10을 설정해 놓은 거고, 아직은 12 수준이기 때문에 진바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바닥권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상황이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봉 차트 상으로도 지금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앞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 후의 하락 시 전 저점과 비슷한 수준에서 하락이 멈추면서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다. 사실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 삼각 수렴은 비교적 긍정적인 하나의 패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보조지표상으로 살펴봤을 때, 자 과거에 2021년 10월 달에 과매도 영역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1월에도 과매도 영역 절정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과매도를 해소한 상태에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MACD도 지금 시그널과 가까워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는 과매도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봉 차트, 자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주봉상에서 지금 과매도 영역에 진입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자 주봉 120선 지지를 받으면서 서서히 미약하게나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과매도 영역에 진입해 있다. 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주봉상에서 과매도 영역에 진입해 있을 때는 바닥권이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과매도가 해소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자 과매도가 해소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던 모습 확인할 수 있고, 2020년 3월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3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반등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 지금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반등을 바라기보다는 일단 전고점 부근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전고점이 아니더라도 지수 920선까지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상황이 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매도 영역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에 과매도 영역 한번 진입했었고 반등 나왔고, 2019년에도 과매도 영역 진입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2020년에도 과매도 영역 진입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고 주봉상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월봉 과매도가 나오지 않고도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월봉 과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과매도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공포 탐욕 지수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진바닥을 찍고 상승했을 때 주봉상에서 공포 탐욕 지수 10을 찍은 거 확인할 수 있죠. 2018년 말에 10을 찍고 나서 반등, 그리고 2020년 3월에 공포 탐욕 지수 10을 찍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자, 현재 공포 탐욕 지수 12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은 지금 어떤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요. 환율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3월에 환율이 급등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3월 들어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이탈했고, 그리고 고점 이탈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팬데믹 절정 시기에 환율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비교적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점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이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환율이 일정 부분 조정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과열 영역에 진입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기술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과매도 영역이었는데요. 과매도 영역이었다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지수가 더 빠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보합 또는 상승을 기대해 보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없다면,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은 앞으로 2, 3주 정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측면, 코스피 RSI 기준에서는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지만 코스닥은 과매도 영역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에서 완전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 장기적 측면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찐바닥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찐바닥이 아니라고 해서 반등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바닥, 진짜 풀 매수를 때려야 될 때다,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코스피 현재의 PBR은 1.09배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락이 찾아올 때 코스피 PBR 1배 수준까지도 하락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퍼 비율이 10배다. 자, 뭐 10배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배에서 1.1배면은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1배까지 이야기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락이 온다면은 1배 수준까지 하락 가능하다. 자, 지수 기준으로는 그렇다면은 자, 10% 정도까지도 하락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외부 충격,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생각이 들고요. 자, 기술적으로 RSI 과매도 국면이지만 또 다른 보조 지표는 과매도 국면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 상승 상단에 어떤 제약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국면이라는 점 좀 전에 확인을 했고요. 자, FOMC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FOMC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